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쓰레기 같은 전통 신용 시장에서 수십조 달러를 그냥 허공에 날리고 있다. 이거 오늘 가져오신 보고서 첫 문장 맞죠? 아, 잠깐만요. 다짜고짜 쓰레기라뇨. 도대체 뭐가 그렇게 쓰레기라는 건가요? 아, 서류상 기간이랑 실제 체감하는 자본 수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아니, 변동성 심한 비트코인으로 11% 고정 수익이요? 저라면 솔직히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폭락장 오면 어쩌려고요? 당장 내배요? 이거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 솔깃하겠는데요? 와, 세금 매겨지는 출발선 자체를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네요. 진짜 현금 흐름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한테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겠어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쓰레기 같은 전통 신용 시장에서 수십조 달러를 그냥 허공에 날리고 있다. 이거 오늘 가져오신 보고서 첫 문장 맞죠? 네, 제가 쓴 거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그 엉뚱한 곳에 돈을 버리고. 아, 잠깐만요. 다짜고짜 쓰레기라뇨.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듣고 계신 분들, 오늘은 시작부터 매운맛이네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쓰레기라는 건가요? 그게 자본의 진짜 수명,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봐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쓰면 수치가 정확히는 잠깐 뭐 50배였나? 아무튼 50배 레버리지 쓰면 비트코인이 2%만 빠져도 청산당하잖아요. 네, 뭐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럼 그 자본 수명은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마진론은 길어야 하루고요. 근데 은행에서 빌리는 선순위 부채요. 표면상으로는 5년 만기라고들 하잖아요. 잠깐. 5년 만기 대출이면 엄청 긴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방금 말한 1시간짜리 단기 자본이랑 같은 취급을 해요? 저라면 5년이면 충분히 장기 계획 세울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진짜 함정인데요. 은행들이 분기마다 약정, 그러니까 커버넌트를 확인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레버리지 포지션 털려봐서 뼈저리게 하는데 기업 이익이 조금만 떨어져도 은행이 당장 약정 위반이라며 돈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아, 서류상 기간이랑 실제 체감하는 자본 수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예, 무늬만 5년이지 사실상 언제 상환 압박 들어올지 모르는 7주짜리 단기 자본이나 다름없는 거죠. 장기 투자를 이런 1일짜리, 7주짜리 돈으로 하니까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그 디지털 신용, STRSC라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하는. 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 연평균 한 30% 성장한다고 치면 거기서 변동성은 싹 발라내고 딱 11%의 안정적인 수익만 떼어내는. 아니, 변동성 심한 비트코인으로 11% 고정 수익이요? 저라면 솔직히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폭락장 오면 어쩌려고요? 물론 이게 100% 무조건 맞다는 보장은 없는데 제 판단은 그 초과 변동성을 자사 주식 보유자들이 온몸으로 맞는 구조라서 가능해요. 아, 그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이 변동성을 전부 흡수한다. 맞아요. 대신 신용 투자자는 원금 보호받으면서 배당을 받죠. 여기서 핵심은 이 배당이 세법상 이익이 아니라 원금 발환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가 낸 원금을 돌려받는 걸로 보니까 세금이 이연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잠깐. 제가 방금 11%라고 했죠. 사실 세금 효과까지 고려하면 14%. 아니, 뉴욕 거주자 기준으로는 거의 23%에 달하는 수익률이에요. 아, 23%요? 근데 그 구조가 말만 들어선 확 안 와닿는데 차트 같은 거 없어요? 아, 그거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설명란에 올려뒀으니까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 이연되면서 그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면 제 지인 중에도 중소기업 자금 굴리는 분 있는데 매번 단기치 수익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완벽한 딸줄고 아닌가요? 정확해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회계상 분기마다 평가 손실 잡히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사회 설득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디지털 신용을 싸면 단기채 대비 현금 흐름을 당장 4배나 늘릴 수 있어요. 당장 내배요? 이거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 솔깃하겠는데요? 제가 보고서 쓰면서 세금 혜택 부분이 제일 의외였거든요. 개인이 이걸 10년 들고 있다가 자녀한테 상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금 기준액 자체가 상속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아예 초기화되는 스텝업 혜택을 받습니다. 그동안 오른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면제가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세금 매겨지는 출발선 자체를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네요. 진짜 현금 흐름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한테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뭐 사실 제가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데이터는 이렇게 명확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전 세계 300조 달러 규모의 기존 쓰레기 신용 시장 파일을 이 디지털 신용이 꽤 많이 뺏어올 거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솔직한 대답이네요. 기존의 그 수많은 채권들이 과연 이 새로운 구조에 자리를 내줄 것인가?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길. 다음에 봬요.